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죠.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 철강, 무역, 건설, 물류, 2차전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일정 사이클을 반복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가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성장형 기업은 아니에요. 업황에 따라서 사이클을 반복을 해주고 있고, 물론 구간 자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중장기 투자에서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배당 같은 경우가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주로도 좀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주가만 봤을 때는 중장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좀 돌아가서 최근의 상황 보시면 뭐 2차전지 열풍이었죠. 주도주로 자리 잡으면서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했고 76만 4천원 찍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50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좀 투자자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뭐 물론 수익 보고 잘 나오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이제 좀 계속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에 좀 더 가져가 보자 하다가 이제 좀 물린 분들도 일부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구간이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뭐 연일 지금 며칠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팔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계속해서 좀 이제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개인들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런 관심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B2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수급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한 자릿수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비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그렇게 큰 비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꾸준하게 좀 공매도 비중은 그래도 낮은 편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차장구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3개월 전에 자 350만대, 지금 500만대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대차장구는 좀 늘어났어요. 이제 차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합니다. 이제 조금 내려오다가 7월달 초에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7월달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는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과거 대비해서 올라온 점은 아쉽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당장에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65조, 64조, 57조, 76조, 84조, 81조. 이제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하지만 재작년부터 개선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고, 올해는 조금 눌리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5조 5천, 3조 8천, 2조 4천 마찬가지로 눌리다가 자 9조 2천 크게 개선이 됐고, 다시 한번 좀 하향세에 있습니다. 4조 8천, 4조 7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제 약간 눌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은 과거의 횡보, 그리고 이때 어쨌든 재작년이 가장 좋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최근의 상황, 이제 반토막이 난 이후로 이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67, 65, 65, 66, 68, 67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60대 중반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안정적인 부채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걱정 없고요. 이어서 ROE 보시면요, 이제 3, 4, 3. 과거에는 어쨌든 굉장히 좋지 못한 수익성을 보여줬고, 재작년에 역시나 14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작년엔 좀 떨어지고 6, 올해도 6 근처. 그래서 어쨌든 작년과 올해는 좀 수익성에서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 보시면요, 자 19,000, 21,000, 18,000, 75,000 마찬가지로 횡보하다가 이때가 가장 좋았고, 이제 실적과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EPS가 살짝 올라가긴 했네요.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뭐 크게 개선이 된 건 아니니까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배당금은 올해 11,533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00원이었고 재작년에는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17,000원까지 배당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뭐 6배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배당이었고,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만약에 지금 추정치대로 11,533원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초반대. 그래서 많이 내려온 모습이고, 이제 배당 메리트가 좀 아쉬워졌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추정 PER은 14.7배, PBR은 0.81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도 아닌 고평가도 아닌 싸지도 않은 비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2차전지에 있어서 수급이 극도하게 좀 쏠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고, 이게 다시 되돌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2차전지주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뭐 당연한 이제 이치로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플러스 여기에 또 중국발 이제 부동산발 위기론이 좀 대두가 되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철강 관련해서 악재로 좀 특히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제 악재가 되고 있긴 한데 철강 쪽이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하반기에 올라간다, 뭐 부양책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 올라가야지 철강도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한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죠. 디폴트 위기에 좀 직면을 해 있고,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미국 맨해튼 이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막 2배 가까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거든요. 40만원대, 막 50만원대에서 막 90만원 막 이렇게 올려잡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제 반대로 잡았어요. 44만원 제시하면서 떨어질 거다. 향후 15일 안에 떨어질 확률이 80%로 매우 높다. 이게 바로 이때예요. 3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 발표를 하고 다음날 이때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죠. 발표 이후에 바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누가 맞췄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일단 설득력을 좀 얻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70에서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훨씬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최근 급등한 주가를 이제 전통적인 가치평가, 이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정체성이 철강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 미래 소재까지 같이 2차전지까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존 멀티플 상향 요인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2차전지 사업 관련해서 멀티플을 더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고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기업 가치가 향후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사업 가치의 반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가 구체적으로 공유한 생산 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영업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이런 적절한 시점과 리튬 가격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막 엄청 위험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일단 하락세가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조금 끝나는 구간, 그래서 반등이 다시 시작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제가 보는 이상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은 어쨌든 50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5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 중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 목표 주가 먼저 드릴게요. 자, 단기적인 목표 주가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59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9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나는 이 종목 정리하고 나와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익이 많이 나셔서 지금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59만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가져가셔야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런 업황들,
대외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가는 거 플러스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해제가 되면서 휴식기에 접어든다라는 점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홀딩해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막 크게 급락까지는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반영이 됐고 내려왔고, 이제 조만간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부동산발 악재가 여전히 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 가지면서 장투하시는 분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는 말씀드리지만 항상 목표 주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 투자는 이제 매력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계신다면 목표 주가 59만원 밑으로 평단을 내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시기에 물 타주시면 될 것 같고, 59만원까지 죽어도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는 63만원까지는 내려주셔야 돼요. 최소 63만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데서 손절 거 없이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물리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딱 정해놓을 건 정해놓고 하자고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여기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주말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장도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